안녕하세요. 2021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29번부터 34번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flect on이란 말 보이죠? 원래 접속사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데 분사 구문이 된 것 같아요. reflect on. 자,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는 이제 contemplating이라는. 네, contemplating. 네, 뭐 곰곰이 생각하다 이 뜻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오늘날의 가족이나 리더나 어떤 조직의 필요성을 그다음에 조직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여기서 보면 요구라고 나와 있죠. 이제 디맨드 같은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특별한 유니크, 특별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포용성이라는 것을. 이런 포용성과 같은 말이 톨레랑스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관용이라는 뜻이죠. 관용성. 오늘날의 포용성이라는 것이 이 배타적인 남을 배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얘기예요. 자,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지지해 줍니다. 뭐로부터? 이 관계로부터. 그렇죠? 그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지해 줍니다. 포용성은. 바로 그게 뭐냐면은 협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용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라고 하죠. 더 메이저리티 오브는 모스트죠. 대부분의 리더나 어떤 조직들이나 가족들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패러다임의 그러한 용어들을 이니치 그 옛날 패러다임 속에서 그 속에서 뒷문장 완전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뭐 혹시라도 가장 나이가 많거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심지어 가장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죠. 이건 포용성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의 의사 결정이 룰, 지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with little은 without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토론이나 다른 사람의 포함을 시키는 것을 없이 그게 배제된 상태로. 이해되죠? 예. 그 결과로 배타성을 갖다가 리절트 발생시킨다는 거죠. 배타성, 포용성의 반대말이죠. 남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디렉터, 관리자가 되고 CEO, 경영자가 되고 다른 상급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포투죠. 그죠? 포가 투할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적절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인 거죠. 네, 부적절이니까 improper 이런 거요. 또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unauthorized. 예, 승인되지 않은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란 뜻이죠.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inappropriate. 이런 단어들이 다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뭐 irrelevant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irrelevant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부적절한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appropriate는 피자 하나 더 들어가겠죠. 자꾸 워드를 잘못 친 게 있네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부적절한 뜻입니다. 그런데 연구는 보여줍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베타성은 심지어 그게 어떤 천재들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이 베타성이라는 것은 not effective, 절대로 이 포용성만큼이나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where, 거기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이 포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포용성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다 경청되고요, 들려지고요. 그리고 해결책이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이 협력이라는 단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어떤 경영자이든 가족이든 회사이든 간에 오늘날에는 이 포용성이라는 것이 베타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협력이라는 단어와 포용성, 베타성이라는 단어를 이 글에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문장 삽입, 문장 이렇게 체크해 놨죠. 예.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베타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여기서 받아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포드의 카메라 철학과 같이 어떤 객관적인 포인트 오브 뷰, 관점 이렇게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뭔가에 참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만 하는 거. 그게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자, 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설명됩니다. illustrate는 설명되다죠. explain the 같은 겁니다. 예. 자, 뭐에 의해서? 존 포드의 카메라 철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포드는요. 자, consider A to be B죠. A를 B라고 생각하자. 자, 포드는 카메라라는 것을 일종의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문은 뭡니까? 가려져 있죠. 실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죠. 거리를 두고. 이게 객관적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청중을 뭐라고 보냐면 창문 바깥에 있다고 봅니다. viewing the people, 자, 그 안에 있는 사건이나 이벤트, 사람들을 그냥 관찰하면서 바라보면서 창문 바깥에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청중들이 객관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문 바깥에서 보는 그런 입장을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행동들을 바라보라고 요구받습니다. 마치 그들이 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take place는 발생하다. 절대로 수동태가 없죠. take는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라고 요구받지 않는다. 중요한 단어죠. 객관적인 관점은 고정된 카메라입니다. 스태틱,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예, 가능한 한 많이. 왜? 그래야지 창문 효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해되죠? 영화 같은 걸 촬영할 때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래야지 카메라가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하듯이 멀리서, 예,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적인 카메라 촬영인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배우나 어떤 행동에 집중합니다.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카메라에 사람들의 관심을 드로우, 잡아당기다, 끌다, 끄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카메라에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의식하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카메라는 건요, 암시합니다. 감정적인 거리감을. 자, 대상과 카메라 사이에. 중요하죠? 카메라는요, seem to 부정사죠. 뭐뭐처럼 보이다. 그냥 기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straightforward라는 것은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정직하게 이 뜻입니다. 가능한 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됐죠? 누구를 기록하냐면 그 이야기에 있는 행동과 캐릭터, 등장인물들을 기록합니다. 레코드의 목적어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감독은, 자, 영화 촬영할 때 객관적인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정상적인 형태의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의 각도를 이용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형태죠. 그래서 객관적 카메라라는 것은 절대로 거기다 코멘트, 비평이나 논평을 하지도 않고요. 그 행동을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나데이 법비입니다. 그냥 메얼리는 단지 그것을 기록할 뿐이죠. let 내버려 두다. unfold는 pp죠. 펼쳐지도록.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냥 펼쳐지게끔 냅두면서. 자, 우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비인간적인 그러한 관찰자의 관점으로. 이게 객관적인이라는 뜻이겠죠. 객관적인. 자, 만약에 카메라가 움직이면요. 그것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쏘가 그렇게죠. 그래서 가능한 한 자기 자신에게, 이게 카메라입니다. 어떠한 관심도 리르는 부정어구니까 불러오지 않으면서, 예, 이것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31번 한번 가볼까요? 자, 심포니 오케스트라 있죠. 이런 교향곡, 교향악단은 바로 그들의 DNA 속에 이 사냥했던 원시시대, 이 프라이메이트 나오는데요. 예. 프라이머티브. 예. 이 원시시대에 사냥의 어떤 유산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모든 음악 단체, 제도, 기관이라는 뜻이죠. 음악 단체의, 그렇죠? 예. 심지어 가장 리스펙트블, 존중을 받고 있는, 예, 존경할 만한 이 뜻이죠.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교향곡, 교향 오케스트라는, 교향악단은, 이래죠, 그죠? 예, 교향악단은 carry inside its DNA, 그것의 DNA 속에 가지고 다닙니다. 무엇을? 바로 사냥의 유산을. 레거시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죠. 자,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악기들은, 자, be tracked back은요, 어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수동태 쓰고요. 자,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으로, 프라이머티브 원시적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초창기의 형태는, 자, 만들어졌죠. 자, 뭘로 만들어졌냐면, 동물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동물들로부터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뭐 뿔이라든지 가죽이나 내장, 뼈, 그리고 또는 무기로부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employed는 pp입니다. 이용된 이란 뜻이죠. 자, 어디에서 이용된다? 자, 동물들을 통제 아래에 데려오려고 이용되는 이 뜻이죠. 그 동물들을 통제하려고 이용하는 그러한 무기들로부터 이런 각각의 초기 형태, 그 악기들의 초기 형태, 이 대열이 여기 인스트루먼트를 받는 겁니다. 그 악기의 초기 형태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막대기나 활 같은 거죠. 우리가 여기 보시면 Are we wrong? 우리는 틀린 것일까? 예, to hear this story 이와 같은 이야기죠, 그죠? 원시적인 기원이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다면 우리는 과연 틀린 것일까? 음악 그 자체에 있어서 또는 formidable 막강한 위협적인 뜻입니다. 그런 어떤 막강한 어떤 공격성과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단호함, 그러한 기념비적인 어떤 교향곡에 자 어떤 남아있는 어떤 상태로 핵심적인 레파토리 뭐에 세계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에 자 꾸미면 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오케스트라에 핵심적인 레파토리로 남아있는 그러한 어떤 기념비적인 어떠한 교향곡의 그 아주 강력한 공격성과 경외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단호함 속에 그 단호함에 또는 그 음악 그 자체 속에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게 과연 틀렸던 것일까? 베토벤이나 브람, 그 다음에 말러, 그 다음에 브루크너, 그 다음에 베를리오즈, 차이코프스키, 그 다음에 쇼스타코비치죠, 그죠? 그리고 다른 위대한 작곡가의 listening to 귀를 기울이면서 listening은 수동태로 잘 안 쓰죠, 그죠? 나는 쉽게 summon up이라는 것은 소환하다라는 뜻입니다. 불러오다. 그러니까 기억해 낸다는 뜻이죠. 예. 이런 것들은 수동태로 was reminded 이렇게 쓰겠죠, 그죠? 예, be reminded. 예. 뭐가 of 뭐뭐이 기억이 난다. 바로 인간의 집단, 밴드는 무리 집단이죠. 이런 무리들의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자, 어떤 인간이냐면 동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체이스는 추적하다. 그죠? 바로 그 다음에 자신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도미넌스, 지배의 어떤 상징이나 원천으로서 소리를 이용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해되죠? 그리고 이 자신의 어떤 포식자적인 힘, 이해되죠? 그죠? 이 공격적인 어떤 힘에 그들의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줄이 가장 중요한 주제문이고요. 서술형으로 나오는 만한 지문은 다행히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32번 가볼까요? 32번은 우리의 뇌의 창의성, 새로운 것, new thing이라는 뜻이죠. 그죠? 뭔가 창의적인 것에 대한 선호는 학습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준다 이 얘기죠. 뇌라는 것은요. 뭔가 예상치 못했던 사건, 이게 이제 새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더 잘 기억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인 생존이라는 것이 그죠? 예. 생존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원인을 인식하는 능력에 디펜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의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죠? 디펜돈도 있지만 뭐 rely on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esort to 그 다음에 turn to 어디에 기대다 의존하다 count on 하나 더 써보자면은 draw on이 있죠. 그죠? 예,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어디에 의존하다. 예. 그러니까 원인을 인식하고 결과를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이렇게 예측하는 그러한 능력이 인간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뇌는 항상 예상치 못했던 것,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기억해서 그것을 자신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뇌는 어떤 사건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들을 경험하죠. 그렇게 되면 그 독특한 거 있죠. 그 독특함이 바로 흥미진진함을 일으키고요. 굉장히 흥미로움을 줄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코드라는 건 기억에 들어가다, 메모라이즈드 또는 리멤버드입니다. 그게 코드화 될 겁니다.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는 거죠. 신경학자이자 학교 선생님이신 주디스 윌리스라는 분은 주장합니다. 교실에서 뭔가 서프라이즈한 거 있죠. 놀라운 것.
우리 이게 뭐다? 요거 다 같은 말입니다. unusualness, surprise, 그다음 unexpected event 다 같은 말입니다. 뭔가 놀라운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way는 오브 명사나 투부 정사 쓴다 그랬죠? 바로 마음속에 뇌 자극과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뇌를 자극하게 해서 공부하게끔 만드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바로 서프라이즈인 거죠. 만약에 학생들이 새로운 어떠한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수동태니까 뒤에 전사 왔죠? 자, 비야 뭘 통해서 뭔가 시연하거나 시범을 보이거나 또는 동료들이나 선생님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열정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경험에 노출이 된다면 그들은 much more likely to죠. 훨씬 많이 뭐뭐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likely는 가능성. be likely to죠. 자, 뭐할 연결할 수 있는 뭐와 그가 뒤따라오는 어떤 정보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럼 뒤따라오는 정보가 뭘까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겠죠. 그걸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윌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실에서 뭔가 활동적인 발견, 적극적인 발견을 권장하는 것이 학생들을 허락해 줍니다. allow 목적어 to죠. 바로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moving이 그것을 움직여 줍니다. 뭐 자신이 그냥 작동하고 있는 어떤 기억을 뛰어넘게끔. 그래서 프론트 로브, 우리 전두엽이죠. 뇌의 앞쪽 이성을 담당하는 어려운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프론트 로브입니다. 이 전두엽, 뇌내에 있는 전두엽에서 가공 처리될 수 있도록 그냥 작동하는 기억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추론하고 생각하고 뭔가 더 발전된 어떤 이론이나 그런 걸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which 그것은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전두엽 꾸미는 겁니다. be devoted 명사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헌신되어 있다. 예. 저 be devoted to와 같은 말이 be dedicated 요거랑 같고요. 또 be committed to 예, 요거랑 같은 겁니다. 어디에 헌신하다, 집중되다 이 뜻이죠. 바로 advanced입니다. 예, 발전된 여기서는 고도의라고 했죠. 발전된 인지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됐죠? 그러한 전두엽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냥 작동하고 있는 단순한 기억을 훨씬 뛰어넘게 그것을 이동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 앞문장에 주절이 나왔으니까 여기 분사구문 쓴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쉼표 다음에 관계 대명사를 썼습니다. 여기 which is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는 학습을 위해 우리를 셋업, 준비시켜준다. 뭐함으로써 어떤 주의 집중을 향하게 하고 디렉팅, 예,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하다. 그래서 오리엔팅이랑 같은 말이겠다. 그죠? 예. 안내하다 이 뜻이죠. 그리고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어디에? 자, 뭐뭐에 이런 뜻이죠. 어디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바로 인식적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자극을 제공하고 그렇죠. 이게 to가 어디에라고 하니까 전치사 to죠. 그러니까 to 다음에 ing를 쓰는 거. 바로 호기심 어리고 탐험적인 어떠한 행동을 촉진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충족하면서. feeding은 예, 먹을 걸 주다, fuel은 연료를 제공하다. 이런 같은 뜻입니다. 33번 한번 가볼까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지적인 노동을 나눈다. 자,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말은 실제로 쉬워요. 자신이 머리 쓰는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옆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죠. 이게 인지 노동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 심리 연구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지 노동을 나눕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생각하는 것 없이. 네, 이게 일단 이 글의 주제문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상상해 볼까요? 당신이 지금 친구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멋진 요리사죠. 하지만 친구는요, 와인 전문가입니다. 아마추어 소믈리에죠. 자, 이웃이, 자, stop by 또는 drop by는 잠시 들리다. 예. 이웃이 잠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traffic이죠. 그죠? traffic은 멋진, wonderful이라는 뜻입니다. 예, terrible 아닙니다. 이건 끔찍한이라는 뜻이고요. 예.
being sold는 수식이고요. 자, 리퀴드 스토어라는 것은 리코어라는 것은 이제 술, 주류를 얘기합니다. 주류 상점. 나도 스트레이 저길 아래. 그럼 읽으면 길 아래쪽에 있는 주류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굉장히 멋진 새로운 와인에 대하여 당신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부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많겠죠. How hard you are going. 얼마나 열심히 당신은 앞으로 가야 될까요? Try to remember. 기억하기 위해서. 이건 열심히라는 부사입니다. 예. be going to 아닙니다. 예. How hard are you going? 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네가 나아가야 되느냐. 기억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자, 뭘 기억합니까? 바로 이웃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을. 그렇죠? 뭐에 대해서? 어떤 와인을 사야 될지. 그러니까 이웃이 어떤 와인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겠니? 얘기하는 거죠. 자, why bother? 뭐 하려고 고민을 합니까? 신경을 씁니까? bother는 신경 쓰다. 왜? 그 정보가 됐죠? 바로 당신 옆에 앉아있는 그 와인 전문가에 의해서 더 잘 기억이 될 수도 있는데. 자, retain이라는 건 보유되다, 기억되다라는 뜻입니다. remembered 하고 같은 뜻이죠. 옆에 있는 와인 전문가가 기억을 더 잘하는데 내가 굳이 뭐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네 친구가 없다면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어쨌든 자, it would be good to know. 분명히 know 이하를 아는 것은 좋은 겁니다. What a good wine would be. 됐죠? What a good wine. 좋은 와인이라는 것이 what would be.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의주동이죠. For evening festival. 이 저녁 식사 만찬을 위해서 어떤 좋은 와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와인 전문가인 당신 친구들은요. 심지어 큰 노력 없이도 그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암기해 주셔야겠는데요. 여기서. 자,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4번은 뭐냐면 고객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장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고객 정보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거죠.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리적인 물건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조차도 이제 강요받습니다. befores는 to 나온다 그랬죠. 바로 이사회 또는 투자자에 의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를. 그러니까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부르면 바로 물리적인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예, 요게 바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물건을 팔아갖고 돈을 번다는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수집하라고 강요받는다는 거죠. 자, 슈퍼마켓은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습니다. 모든 돈을 벌지 않습니다. 뭐, 그들의 상품이나 제작된, manufactured, 제작된 물건들을 판매해서 모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여기 셀링입니다. 뭐뭐 하면서. 여기 사역동사기 때문에 뭐 동사원형 그거 아닙니다. 얘는 꾸미는 겁니다. make money 이거 끝나는 거죠. 예, 기억하시고요. sell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들은 당신에게 됐죠? 고객 우대 카드를 줍니다. 충성 카드죠. with which 그 카드와 함께 제가 잘못 눌렀군요. 그 카드와 함께 그들은 정확하게 당신의 구매 행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슈퍼마켓은 이러한 구매 행동을 마케팅 분석 회사에게 판매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분석 회사는요. 여기 연결되죠. 그죠? 마케팅 분석 회사는 머신 러닝 프로세스죠. 예, 기계 학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이 자료를 돌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슬라이싱 쪼갭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행동 데이터를 다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정보로서 이 상품 제조업체에게 그 소비자의 행동의 데이터를 리셀, 다시 재판매합니다. 자, 이 데이터와 기계 학습이라는 것이
이 자본 시스템 속에서 어떠한 가치 있는 통화가 되었을 때, 통화라는 것은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 돈. 예. 그러니까 고객들의 어떤 정보나 그걸 기계로,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만든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자본시장에 봤을 때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돈. 그 돈이 되었을 때, 예.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모든 회사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은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겠죠. 뭐 하는 능력? 조사를 수행하는 능력. ability는 to가 꾸미는 거죠. ability는 to. conduct는 하다, 수행하다, surveillance는 조사. on 뭐에 대한 조사를 할까요? 자신들의 고객에 대한 조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고객 그들 스스로가 이제 새로운 가치 창조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예, 맨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요 글의 내용도 끝났습니다. 35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